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주요 화제거리였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미국도 북한을 겨냥해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드는 등 중국, 러시아를 비롯 전 세계가 각자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지난 1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대북 외교 정책이 한층 강경해지고 새로운 태도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전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체제 붕괴, 극도의 공포정치, 체제 등 강경한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며 한국의 강경해진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언급은 보통 정치적으로 금지된 영역이라면서 평양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평소 부드럽게 말하는 박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향해 훨씬 더 대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 MHP 좌우 씨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장기 리스는 전직 회장들과 먼저 의논했으며 전직 회장들은 회관 개발에 동의하고 민승기 회장이 아닌 차기 회장과 진행하자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는 2014년 3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좌우 씨가 전직 회장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며 오 씨의 증언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오 씨는 전직 회장들과 두 차례 만남에서 전직 회장들이 장기 리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33대 민승기 회장이 아닌 차기 회장과 진행하자는 주장에 협상을 중단하게 되었다며 이후 민승기 회장을 찾아가 같은 제안을 했고 지난해 5월에는 김민선 회장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한인회관 문제는 분명한 솔루션이 있다며 일부 전직 회장들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현재 등록을 마친 제외 유권자 수는 약 6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편리해진 인터넷 신청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4일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6,354명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38.6% 증가한 것으로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재외선거권자 11만 4,559명의 5.51% 수준입니다. 전체 신고 신청자 가운데 국외 부재자는 3,528명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고 나머지 제외 선거인은 2,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사관은 인터넷 신고 신청과 영구 명부제 도입,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제외선거 등록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신고 신청자는 2,390명으로 전체 56.9%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구 명부제 등록자가 2,152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등록자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유권자의 절반만이 참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재외국민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섰는데요. 최근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한 일간지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 국민이 게재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맞물리면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최근 일부 해외 언론사에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권유하는 광고가 게재되거나 광고 의뢰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분자의 신분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이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2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항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나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지난 10일 뉴욕의 한 일간지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유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네일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규제와 단속에 항의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지난 16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9일 얼바니 뉴욕주 청사를 찾아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지난해 8월 뉴욕주 정부의 과도한 단속에 대응해 회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공식 카톡방의 오프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호 네일협회장은 종업원의 임금 채권 가입 의무화 등 네일업계에만 집중된 과도한 주정부의 규제와 단속에 항의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시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한인 네일 종사자 100명과 중국계 네일인 400명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시위를 위해 대형 버스를 대여했다며 시위 당일인 29일 오전 8시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앞에서 출발할 계획이라며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비는 $30로 간단한 아침과 오후 식사가 제공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사전 검사가 강화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과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는 어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내 거주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 거소신고 시에는 성명과 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또 승객 예약 정보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기나 선박회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입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규정 완화가 추진됩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비사업 목적이라면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어제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
시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는 단기 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입증 방법은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이나 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 처방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역법 시행 규칙상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 시행 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SAT2 한국어 시험은 응시 자격을 공립학교 7학년에서 5학년으로 낮추었습니다. 또 시험일도 기존보다 하루를 더 늘렸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는 17일 간담회를 열고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가 한국어 시험을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아 SAT2 한국어 시험의 응시 장려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 보다 많은 회원교 참여를 유도하고 응시 가능 최저 학년을 7학년에서 5학년으로 낮추는 등 미 정규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의 참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시험일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요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실제 SAT2 한국어에 근접한 출제와 정확한 성적 분석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종권 협회 회장은 20년 전 SAT2의 한국어 시험이 채택된 것은 모든 한인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전 미주 한인 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어 세계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줄어들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SAT2 한국어 모의고사는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응시 희망자들은 이달 27일까지 신청하고 시험일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구하기와 소득 불평등 해소가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젊은 층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대학의 모의 대선에서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후보를 꺾고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공화당 후보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결어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 실시된 가상 여론조사에서 샌더스의 지지율이 양당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